안녕하세요. 5인 가족의 둘째 딸입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내 가족이 영구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내 가족분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나 봐요.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전까지 반지하 빌라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오며 기뻤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니!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바로 몇 발자국 사이를 두고 브랜드 아파트 사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눈초리 등으로 사춘기 시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쟤 4단지 살잖아. 쟤네 아파트는 못 볼걸? 저뿐만이 아니라 언니와 동생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5가족 큰 문제 없이 살게 해준 이 집이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빚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 분 다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빠 때문에 생긴 빚이었기에 우리 가족을, 이 환경을 원망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본인이 진 빚도 아닌데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으니까요. 퇴근하고 고된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정말 눕는 시간 빼고는 다 일하러 나가셨는데요. 저희 새형제 역시 준비물을 사달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워 중학생 때부터 서빙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아 어머니께 건네드렸었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받으셨지요. 저희 가족은 돈 한 푼 쉽게 쓰지 않고 갚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아지겠지, 언젠가 좋은 집 살 수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며 그냥 바보처럼 모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몸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편히 쉴 나이에 두 분 다 일을 밤낮 없이 하셨으니까요. 이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20년 넘게 살던 이 임대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임대주택이 아닌 좋은 집으로 이사부터 가야지 생각했는데 벌써 34살이네요. 저희는 평생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도 안 해본 불인이었는데요. 구해줘 월부를 보고 저희도 집을 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 사연 보냅니다. 네, 든든이님이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제야 빚도 다 갚고 열심히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집 마련해보나 했더니 이제 퇴거 명령을 받아서 내 집이 지금 고민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자산을 보면요. 2억 5천 정도 부동산 자산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급여는 지금 본인과 부모님, 동생을 다 합쳐서 써주셨고요. 4인 가족. 네, 다 합치면은 1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가족이 1,200만 원 정도를 버시는 것 같아요. 지출은 730만 원 정도, 저축은 500만 원 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10년 정도 가족 다 같이 살 생각하고 일산 쪽에 집을 찾고 있습니다. 아예 부동산의 무지에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방 4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고양시 살고 있는 네. 든든이입니다. 한 30년 거주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와서. 이제 처음에 임대주택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주를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럼 가족분들이 이제 함께 거주할 집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출퇴근을 주로 어디로 하세요? 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일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제가 네. 조금 걱정되는 건 네네. 일산이 막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여기다 집을 사도 될지. 서울은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날 네.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네. 서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런 게 좀 상충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내 집 마련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모으고 있는 돈이 8월까지 한 3억을 만들자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8월에 3억. 네네. 네. 그럼 그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고려할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네. 든든이님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까지 합해서 진행을 하시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일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게 좀 저는 걱정이 그쵸.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 대출 금액을요? 네네. 4억이면은 원리금 상환이 한 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550을 저축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한 3억에서 4억 대출 받으면 7억이고 250 대출을 받으시면은 한 300 정도 저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7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으신데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뭐예요? 신축
에다가 네. 브랜드 아파트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요. 방은 몇 개 필요하세요? 가족분들이 4분 있으셔서. 8살 방 4개를 가장 원하긴 하거든요. 84의 방 4개가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84의 방 4개더라도 32평의 방 4개더라도 방 하나는 약간 알파룸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알파룸에 거주를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방 4개짜리를 선택하실 거면은 40평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네. 엄청 또 커지지 않아요? 일산과 서울 중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과 서울 아파트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7억에서 8억대로 방 4개 아파트 찾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 평수가 넓어지면은 네. 오바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하시는 집은 신축 브랜드의 인프라도 있고 방 4개짜리 아파트는 서울은 조금 어려워요. 서울의 신축의 32평 아파트는 최소한 10억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아시를 들어가셔서요. GTX가 뚫린 끝쪽에 킨텍스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2003년식이고요. 40평대가 방 4개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누르시고 킨텍스 아이파크를 누르시면은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흐름이 보이거든요. 119제곱미터가 40평대니까 40평대 클릭하고 추가를 누르면 킨텍스 아이파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 나와요. 2006년에 8억까지 올라갔다가 4억까지 빠졌었어요. 2014년에. 그랬다가 다시 8억까지 오르고 지금 가격이 또 한 6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서울의 평균 가격과 같이 흘러가는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영등포 삼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구축 아파트예요. 90년대 구축 아파트. 26평과 33평을 동시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006년으로 돌아갔어요. 킨텍스 아이파크 40평대 방 4개 신축 아파트겠죠? 그 아파트의 가격은 8억이었어요. 그 영등포 상환 20평의 가격은 2억대였어요. 2025년이 되자 영등포 삼안의 아파트 가격은 20평대가 10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고요. 킨텍스 아이파크의 40평대 가격은 6억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낡아가요. 킨텍스 아이파크도 2006년 당시에는 신축이었지만 지금 20년 정도가 흐르면서 준신축에서 구축 아파트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영등포 삼안은 2006년에도 이미 구축 아파트였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구축 아파트이겠죠, 여전히. 결국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될수록 땅의 가치만 남는다는 거예요. 건물의 가치가 사라지고. 둘 다 구축 아파트가 되니까. 근데 땅의 가치만 봤을 때는 킨텍스는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영등포는 서울 중심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즉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까? 의 관점에서는 땅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아파트가 갖고 싶다고 하면은 건물부의 수도권은 특히, 지방은 좀 달라요. 근데 수도권은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먼저 봐야 돼요. 땅의 가치는 강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그러면은 편하고 인프라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선택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산 내에서도 지금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갈 수 있어요. 방 4개짜리를. 40평대를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8억대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일산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지금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방 4개 다 각자 각 방을 쓰면서. 또 아파트도 신축이고 적응도 잘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일산까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리고 방 4개도 아니고. 근데 아파트 가격은 나중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이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붙여놓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져서. 네네. 그렇죠. 진짜 고민이 크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은? 서울 쪽으로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조금 집값이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대출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 네. 그냥 사는 게 나은 방향인 건지, 그때 또 돼서 또 올라버리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커요.
커요. 지금 살지, 나중에 살지, 떨어질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 인간이라는 게 참 내가 사면은 떨어질 것 같고 안 사면 오를 것 같고 약간 그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집은 필요할 때 사는 거거든요, 든든이님. 그래서 지금 아버님, 어머님 또 든든이님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집을 사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 집이 필요하다면 아까 유디님이랑 계산한 그 예산 안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그게 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 집에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내 집 마련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나는 뭘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동산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옛날에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엄마 따라서. 일단은 단지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단지를 정하셨다면 그 단지에 있는 주변 부동산이 있어요.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있고 그 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도 있거든요. 거기를 다 들어가서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 물건을 모두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던져놓으면은 그 안에서 든든이님이 같은 아파트여도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나온 것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단지 바깥에 되게 일 잘하는 사장님이 있는 되게 그 길목에 좋은 부동산 되게 넓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까지 다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집을 보는 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집을 보고 나서는 그 중에서 날짜도 나랑 맞고 조건도 괜찮고 집 상태도 괜찮네 라고 하면은 사장님한테 계약할게요 라고 이제 의사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거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돈 넣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봐야 돼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그 사장님들이 이제 저 이 집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되게 그 계좌를 빨리 여기 입금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친절한 사장님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닌 사장님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니까 등기부등본에서 주택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정말 과도하게 걸려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꼭 체크하시고 든든이님의 계약금을 넣어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잔금 날짜라고 정하거든요. 입주 날짜입니다. 입주 날짜. 그 입주 날짜가 곧 이제 마무리 돈을 내는 날짜인데 그 날짜는 주말에 진행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평일에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 평일에 근무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 날짜로 정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날짜 정할 때 그 날짜도 반드시 꼼꼼하게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된 다음에 가계약금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입주 날짜를 기다리는 든든이님 생각만 해도 좀 어떠세요? 떨리는 그죠? 맞아요. 네. 혹시 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하면은 부수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내다 보면 집에 들어갈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대략 몇 프로를 생각하면 되는 건지. 네, 이런 질문 진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매매가의 0.4% 정도가 중개비로 나가요. 8억 집을 매매하시면은 0.4% 정도가 중개비니까는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개비만.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취득세가 6억에서 9억 구간 안에는 누진세액을 적용해서 그게 매매가에 따라서 좀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에서 3%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세고 두 번째가 중개비예요.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약간 그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생애 최초로 집
구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나라에서 그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감면해드려요. 예, 이건 완전 꿀팁인데 나중에 신청하시면은 200만 원도 까드립니다. 나라에서. 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근데 이거는 사후 신청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법무사비나 이런 거는 몇십만 원 단위여서 취득세랑 중개비 정도가 좀 큰 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임대주택에서 사시면서 되게 어렸을 때도 좀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이렇게 내 집 마련하게 되면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보다도 진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저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사실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항상 그게 꿈이셨으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집은 있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조차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되게 기쁘실 것 같은데 집을 진짜 구매까지 한다면 그 모습만 봐도 저는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갔던 부분이 이제 형제분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막 갖다 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그 돈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맞아요. 네, 부모님도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 너무 당연하고 그쵸. 오히려 부모가 더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항상 크게 느껴졌는데 네. 당장 상황이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린애들한테 받는 게 진짜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그거를 알아서. 네. 든든이님한테 부모님은 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든든이라고 한 것도 저한테 부모님이 먼저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안심시켜주시고 엄마가 항상 같이 있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본인도 엄청 걱정됐을 텐데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큰 산 같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든든이님이 바라봐도 애가 다른 하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든든이님이랑 또 든든이님 가족분들이 여태까지 애쓰신 만큼 잘 내 집 마련하셔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 진짜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든든이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요. 네, 힘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사연 픽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부해조월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셔야 될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재테크 Q&A 카테고리에서 부해조월부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각 사연을 클릭해보면 이 글은 비밀글입니다. 저희 PD님들만 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